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분리는 양국 모두에게 재앙이다. 네, 디커플링에 대해서 정면 비판을 한 거죠. 정신 차렸는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 일단 자유시장 경제라는 측면들을 세계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만 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규제하고 그리고 서로 방해하고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세계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를 넓혀 나가면서 자체 공급망, 무역망, 협력망을 펼쳐 나가야 된다. 그리고 탈위안화, 달러화.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하고 원화 루피아 직거래를 하는 것처럼 원화 직거래를 넓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원화 직거래를 넓혀 나가면은 한국의 원화가 유로화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또는 영국의 파운드화라든지 또는 중국의 위안화처럼 준기축통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전 세계가 비판해야 됩니다. 이거 네, 비판해야 돼요. 이거 미국 만세, 중국 만세 부르고 여기에 줄 설 게 아니라 미중을 비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이 계속 쌈박질을 하다가 이제 한계 상황에 오니까 이제 또 다시 해빙기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 쪽으로 줄을 서버렸죠. 네, 그래서 아주 그 하수의 외교를 펼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3세계 국가들과 또 미국과 중국 간에서도 중립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그거 잘하고 있죠. 네, 베트남을 배워야 돼요. 그거는. 네, 그래서 지금 옐런인 세계 양대 경제 대국 미중 분리는 양국 모두에게 재앙이고 세계도 불안정이다. 이렇게 속보가 나오는데 이제 손을 내미는 모습이죠. 네, 가치 외교로 혼자 맨 앞에 있는데 미중은 해빙기 준비하고 있다. 최종건. 그래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가치 외교로 혼자 맨 앞에 있는데 미중은 해빙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블링컨 방문 수용 해빙기로 들어가자는 거다. 미중 핵심 이익 언급하겠지만 치고받을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지금 뭐 장관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도 눈치 보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옐런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될 거다. 네, 이게 완전히 뭐 중국하고 거꾸로 가자 이런 것은 재앙으로 가는 거죠. 양국 간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정한 무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정한 무역.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전쟁 막 유발하려 그러고 각종 말도 안 되는 규제하려고 하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네, 옐런은 미중 디커플링 양국의 재앙이다. 세계 안정도 해친다. 이제 완전히 지금 해빙기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옐런 미중 우려 직접 소통하자. 네, 중국 커리펑은 정찰 풍선은 유감이다 하면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옐런이 미중 공급망 갈등 고조 속에서 이제 중국에 왔다 갔죠. 네, 이러한 정황으로 지금 최대한 해빙이 되고 있는 정황이고요. 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상상력 살상 무기죠. 집속탄을 지원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거 전쟁을 빨리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거. 네, 우리나라도 전쟁 멈춰라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미국이 대리전 하다가
자기들은 무기 판매하고 각종 이권을 취득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응?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응? 이 사람들은 완전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도 반성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전쟁을 멈춰야 된다. 이 부분을 외쳐야 됩니다. 미국 우크라이나의 무차별 살상 무기 집속탄 지원 승인. 네, 국제사회는 이제 우려하고 있다라는 건데 인과응보가 됩니다. 미국은 이렇게 지금 자국에서도 총기 사고 굉장히 많이 터지죠. 언제 미국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다. 네,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든은 중국 시진핑에게 푸틴 가리키며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세계 평화나 세계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브라질 대통령은 달러와 안건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급속도로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달러화가 격화되고 달러화의 미래. 세계가 다 이번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하겠어요. 미국 이제 믿을 수 없다. 얘네들 옛날에도 금태환제 금으로 바꿔주는 거 달러를 하더니 또 이 페트로달러 해가지고 원유 석유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끔 해가지고 완전히 달러 독재를 하더니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안들도 달러 의존도를 줄이자 역내 자국통화 거래 확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국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원화 루피아 직거래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하고도 이렇게 맺자라고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세안 전 국가들과 원화와 아세안 화폐하고의 직거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화의 확대력을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준기축통화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국 돈이 무슨 놈의 준기축통화냐 하면서 막 비판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데 지금 준기축통화 위안화, 유로화 그리고 이 엔화, 일본의 엔화 그리고 파운드와 영국, 한국이 왜 진입이 못합니까? 진입할 수 있어요. 진입할 수 있는데 다만 그동안은 의지도 없고 이 자주적 화폐 주권, 통화 주권, 경제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